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공무원에서 공직선거법을 가르치고 있는 천리안입니다. 지난 9월 20일에 이제 7급 2차 시험이 있었는데, 선거행정직, 일단 치신 분들 모두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각자가 원하는, 소정의 좋은 성과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그 중에서 이제 선거행정직, 과목 중에 공직선거법,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행정직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과목에 대한 해설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미 제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총평이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거는 다 소개를 드렸고요. 그 흐름에 대한, 해설 자료도 이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상세하게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미리 예고한 대로 정답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정답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가면은 나와 있고요. 정답에 대한 해설 근거도 어지간한, 제 것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어지간히 공부를 좀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주로 뭘 하느냐? 정답도 정답이지만 그 문제가 왜 정답이 그게 될 거고, 어떤 문제는 왜 그게 정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정답이 이제 막 그거라면 어떤 수험생들은 이제 잘 맞췄는데 어떤 수험생들은 또 많이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그걸 맞췄고 어떤 수험생들은 그거를 왜 틀렸는지, 그러면 출제하신 분께서는 이제 그 문제를 왜 내셨는지, 다음에 또 낼 건지, 아니면은 다음에는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건지, 그러면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중에 이미 기출에 나왔던 문제라든지, 특히 기출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 그런 것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출에 나왔다, 이 정도만 하고, 너무 쉬운 거죠, 이제.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총평에도 올려놨는데요. 해설 자료에도 거기 보시면 정답률을 제가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오늘도 좀 설명하겠지만 정답률이 제가 해커스 공무원 측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한 거를 이제 추출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실되게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면 얼추 맞지 싶은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정답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입력을 이제 시험을 잘 못 치신 분들은 입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나. 잘 치신 분들만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정답률이 좀 더 떨어지겠네요. 죄송합니다. 좀 더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큰 틀만, 이 문제는 정답률이 꽤 높았네? 정답률이 많이 낮았네? 그럼 내 위치는 어디에 와 있는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 이게 시험을 치러 가신 분이잖아요? 시험을 치러 가셔가지고 치신 분들이 정답률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왔을까? 준비를 안 하고 가셨나? 이거를 틀려도 합격할 수 있나?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정답률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과의 연계성도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하고는 과연 얼마만큼의 유사성, 근접성, 혹은 약간의 변형성, 혹은 아예 다른 차이성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향후 시험을 대비하실 때, 특히 내년도 4월로 아마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년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7급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특히 제2 강의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식을 아마 싹 바꿔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혹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있다가 이 강의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공개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된 이 해설을 듣고 공부 방법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저 역시 큰 성과이자 제 기쁨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가볍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을 치자마자 문제지를 제가 받아보고 이제 쭉 훑어본 다음에 아마 한 30분 정도, 한 1시간 이내에 아마 총평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랑 시간이 좀 꽤 흘렀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하고 이제 커트라인이 거의 이제 윤곽이 잡혔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도 저는 생각이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이다. 중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은 수험생들이 약간 일정 수험생들은 현타가 오지 않나. 물론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공부가 좀 덜 돼 있거나 의외로 시험장에서 느꼈던 압박감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려웠다라는 수험생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요 가로를 쳐놨는데요. 여러분들 체감으로 봤을 때 중상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중상이니까 한 3문제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88점 되겠네요. 3문제 정도 틀리면 어지간하면 합격하지 않나. 다른 과목을 아주 못 치지 않는 한. 이번에 그 일반 행정이 좀 많이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경제학이 특히 어려워가지고 한 과목이 되게 어려우면 그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뿐더러 다른 과목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겁니다. 그 경제학만 어려웠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헌법도 어려웠다. 행정학도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선거행정직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니까 1행보다는 이제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작년보다는 약간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선거법이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시험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아주 유사한 문제가 유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난이도 조절을 유사하게 했다. 출제하신 분께서 이제 되게 고심하신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3문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3문제면은 선방했다. 상당히 고수의 반열에 들었다. 합격이 눈앞에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과목을 아주 망치지 않는다면 4개를 틀려도 다른 과목을 잘 쳤다면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남들을 못 치는데 남들보다 한두 문제를 더 맞아야 되니까 그랬다면 한번 승패를 볼 만한 라고 생각합니다. 5개를 틀면 80점이죠. 상당히 불리하다. 어지간히 다른 과목 잘 치지 않는 한 합격에서 약간 멀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공부를 많이 하신 합격권에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지금 점수대가 말이에요. 점수대가 잠깐만 좀 쓰자면 여기 80에서 92 이 사이에 몰려 있을 겁니다. 대다수의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은 80에서 92 5개 틀리고 2개 틀린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두 문제는 두 문제 안쪽으로 틀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두 문제 정도는 이제 틀리게끔 되어 있지 않나. 좀 약간 지엽적이면서 문제를 좀 꼬아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느끼는 압박감, 다른 과목도 쳐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일 잘 치신 축에 속하는 분들이 아마 이 정도 90, 96도 있겠지. 근데 한 92 정도가 나오지 않나.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제가 아까 80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84, 제가 여기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84는 4개지 않습니까? 4개 정도는 또 무난하지 않나. 2개가 좀 많이 어려웠고요. 나머지 2개가 조금 덜 어려웠고요. 그럼 4개죠? 2개가 좀 많이 어려웠고, 나머지 2개가 조금 덜 어려웠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한 수준. 그러면 나머지를 안 틀렸다는 가정하에 84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84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여기 84에서 92 사이에 몰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마 승패가 갈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안에만 들어오면 나머지 과목을 망치지 않는 한 합격이 유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4개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21문제를 다 맞아야 됩니다. 간혹 실수로 뭐 하나 틀릴 수도 있겠지? 그 나머지 또 4개 중에 또 맞는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84에서 88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문제는 한 20문제는 거의 다 맞아야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그게 몰라서 틀렸다라는 건 그 남들과의 경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년 4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자기 위치를 한번 가늠을 해보세요. 자기가 제가 말씀드린 만큼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남들과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자격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시험이잖아요. 남들보다 잘 쳐야 되죠? 내가 아무리 잘 친다고 해도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치면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잘 챙기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학습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는 25문제인데요.
이렇게 좀 특이하게 여기 보십시오. 판례하고 판례인데요. 아예 판례가 3개가 나왔고요. 뭐 좀 많이 나온 편이죠. 보통 한 2문제 정도 아예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그 2문제 정도 나온, 뭐 가령 3문제 나왔다고 쳐도 요 조문과 판례가 이제 섞여 있는 문제는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예년보다는 많이 7문제에 걸쳐 있고요. 얘를 퍼센테이지로 나눠 보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5문제 정도에 육박하게 판례 문제가 들어갔다. 원래 7급이 약간 판례가 많고 9급이 판례가 좀 적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8대 2 정도니까 또 아주 많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렸던 조문 8, 판례 2, 뭐 조문 9, 판례 1, 이 정도 비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례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판례도 한두 개 정도 아마 등장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맞을 겁니다. 제 교재에도 없었고 어떤 분 교재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걸 교재에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판례 문제는 아주 쉬웠다. 어지간히 공부 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은 판례 때문에 이 점수가 이렇게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서 틀렸다라는 거죠. 다른 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조문입니다. 조문. 조문 때문에 틀렸다.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수백 번도 넘게 말을 했을 겁니다. 조문이다. 선거법은 조문이다. 다른 어떠한 법 과목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조문을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어지간한 시험에서는 100점 내지 1개 안쪽으로 틀릴 수 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여실없이 나타났죠. 그래서 조문을 누가 잘 가져갔느냐 그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난이도가 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중 정도, 상 정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이면은 다 문제가 무난했을 거고요. 제가 해설 강의도 크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건데 약간 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문제가 어려웠다. 제가 특히 4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했고 약간 4문제 말고도 한 5-6개까지는 약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아예 어려웠을 거고요. 고수들끼리도 약간은 고민을 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왜 그랬느냐? 크게 보면 제가 그 2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익숙하고 싶은 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문에 대한 이야기이죠. 조문이 기출문제, 제가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출과의 연계성을 놓고 보면 제가 최소한을 잡아도 80% 가까이 나옵니다. 최소한 좀 약간의 연계성까지 따지면 뭐 한 90%까지 잡아도 뭐 크게 뭐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80% 가까이 나온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면 80점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익숙하죠? 기출도 공부 안 하고 시험 치러 가시는 그런 분들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총도 안 들고 와서 전쟁 나가는 그 군인 없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봤는데 익숙해. 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단 하나도 특이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유형하고 동일, 그 선거법은 특이한 문제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례형 문제가 좀 특이하긴 한데 그것도 한 7-8년 전을 이제 전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추세고요. 약간 쉽게 나오죠, 사례형도. 그래서 거의 오픈된 형태의 유형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틀렸단 말이에요. 익숙했는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 무슨 말이냐? 기존에 나왔던 기출을 바꿔버렸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기출에서 문제를 냈는데 똑같이 안 내고 살짝 틀어서 냈어요.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험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9급 시험, 작년 7급은 좀 더 심했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럼 시험 합격하겠다는 겁니까? 뭐 시험장에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참가하는 겁니까? 기출은 답을 외우라고 기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제 기출 강의 뭐 한 달 전에 끝났는데요.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아직 제 강의 안 들으신 분 있으시면 기출 강의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좀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이라는 것은 그 문제를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게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말이에요. 그대로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그대로 나오는 거는 나도 맞추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 철수, 영이 다 맞춥니다. 그럼 무슨 변별력이 있는 거야? 이 시험은 남들보다 더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이 틀린 걸 내가 맞춰야 돼요. 오케이? 그러려면 출제하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 어떤 사람은 맞추고 어떤 사람은 틀리게 문제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일 문제를 어렵게 내는 제일 좋은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이겁니다. 나머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 하나가 이거예요. 기출을 살짝 바꿔서 낸단 말입니다. 바꿔내요. 기존에 있는 기출을. 그러면 내공이 쌓이신 분은 이렇게 내나 이렇게 내나 뭐 어떤 길을 가는데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다 잘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도만 가신 분은 이 길이 아니면 못 찾아갑니다. 똑같이 목표점은 동일해요. 그게 이제 내공 분석이 제대로 안 되셨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다음.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나온다고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역시 나왔지 않습니까? 준용이죠, 준용. 이제부터 널 준용하고 싶어요. 제가 강의 시간에 준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건 제일 내기 좋은 게 말장난, 아주 짜증나. 이번 올해도 나왔습니다.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죠? 뭐 10인데 뭐 7로 했다든지 20인데 뭐 30으로 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60인데 뭐 90으로 했다든지 그런 거는 매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너무 지엽적이니까 맞추시는 분들은 맞추고 자기가 나올 걸 알아, 그 문제가. 나올 거를 알면서도 틀려요. 못 외워가지고 안 나오기를 바라는 희한한 생각에 젖어가지고 준비가 저는 틀려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나머지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를 잘 몰라요. 많은 수험생들이. 이게 불과 한 3년 전부터 이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안 나왔다는 게 아닌데, 지금 이제 계속, 시키는 승패를 가르는 문제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기가 딱 좋아요. 내기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조문만 봐가지고는 절대 그 보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조문에 없으니까요. 몇 조는 몇 조 몇 항은 몇 조 몇 항에 뭐 몇 항부터 몇 항까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그냥 준용한다라고 돼 있죠, 조문에. 그거를 상세하게 안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문은 공부를 못 한 거예요. 준용한다 문제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거든요. 준용하는지를 뭐를 준용하는지를 물어보죠. 그러면 준용을 하는데 안 했다라고 하든지 준용을 안 했는데 마치 한 것처럼 나는 너랑 별로 안 친한데 준용한다는 말은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죠. 친하다는 말이지. 나는 너한테 마음을 주기 싫은데 네가 나한테 와서 달라붙네. 나는 너 싫어.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척 안 할 거야. 그거잖아요, 지금. 연습이 돼야 된다. 제 교재 기본서를 보시면요. 이거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제가 강의 때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어느 정도 중수 이상 반열에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 거기서 승패가 갈린다고요. 올해 시험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준용을 한다는 건 결국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용하는 게 뭐가 있고 준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거를 표로 정리해가지고 제가 제 교재 곳곳에 가능성 있는 모든 건 다 제 기본서에 다 실어놨습니다. 저만큼 많이 실어놓은 교재 아마 없을 겁니다. 그 표로 만들어가지고 말입니다. 표와 사례요. 사례도 저는 많이 실어놨습니다. 조문 중에 좀 어려운 조문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면 쉽게 다가갈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승패를. 이제 수험생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변별력은 키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전공이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만 많으면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일단 가볍게 서두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고난도 문제는 이제 해커스 정답률을 통해서 나타난 게 이제 16, 17, 21 뭐 한 두 개 정도 더 있긴 한데 일단 이 세 개가 좀 가장 좀 낮게 나왔다. 특히 이 두 개가 특히 낮게 나왔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가책형 기준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16번은 좀 이해가 안 갈 만큼 제가 계속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답률이 이게 맞냐고. 근데 자꾸 맞대요. 그러면 맞다고 믿어야 되겠죠? 일부러 막 틀리게 막 의도적으로 입력을 하지 않는 한 약간 좀 충격 먹었습니다. 21번은 제가 뭐 그렇다 칩시다. 17번도 좀 의아했어요. 근데 더 의아한 건 또 16번이. 그래서 아주 정답률이 그냥 낮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만약에 없었다면 커트라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출제 난이도 조절에 아마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문제 때문에 적절하게 난이도를 잘 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지간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80점이 나왔을 거고 80점도 합격에는 좀 애매하고 80 한 8 정도 받아야지 좀 마음 편히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그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선방할 수 있었다. 꼭 이 세 문제를 틀려서 88이란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이 세 문제가 다 맞을 수도 있고 한 개 정도 틀릴 수도 있고 나머지를 하나 더 틀려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말입니다.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놨는데요. 제 해설 자료에 보면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기출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옆에 여기는 또 기출 나온 거 막 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률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한 10번까지 정도인가요? 제가 봤을 때 10번도 아니다. 한 12번까지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가채점 기준으로 12번까지는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특히 앞에 한 7, 8개는요. 정답률이 거의 90%에 육박. 실제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 왜냐하면 입력을 안 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 최소 한 70% 후반에서 80%에 육박하는 정답률이 나왔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지금까지 기출에 수도 없이 계속 나왔고 너무 쉬운 유형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니까 제가 뭐 시간 끌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아예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선거행정직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선거행정직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 정답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기본 이론이 안 돼, 기본 서전은 최소 3회도 이상 돌려야 되고 기출 분석 한 번 이상 한 2번은 돌려야 된다 봐요. 그게 돼 있는 분들이 보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지만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분들이 볼 때에는 확연히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세히 설명하신 건 없잖아요? 그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다? 이거를 찍어놓고 강의가 계속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서 공부를 처음에 시작해서 한 달 됐을 때, 한 2달 됐을 때, 한 6개월 됐을 때, 시험 치기 막판 한 달 전일 때 계속 제 강의를 한번 보십시오. 볼 때마다 제 말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진 영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볼 때는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두 번째 친구 따라서 한 번 더 봤을 때는 영화 이런 면도 있었어? 근데 세 번째는 자기가 또 가져가고 또 세 번째 보러 갔네? 와, 이런 영화가? 네 번째는 자기 또 연인끼리 와우, 대박이다! 와우! 제 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는 총칙인데요. 총칙에서 원래 잘 나오지 않는 파트입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 총칙은 보통 이 뒤에도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말고 이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들이 막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정선거 지원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파트이고 나왔을 때 되게 쉬운 파트. 나오는 유형이 뻔히 정해져 있는 파트. 무슨 말이다? 딱 2개입니다.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해당 주체로 들어가는지 하나, 그 다음에 뭐를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이 보일 수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는 의무이고 하나는 재량이죠. 해야 한다, 의무, 할 수 있다, 재량. 그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꼭 이 파트가 아니라도 그거는 많이 물어본 우리 시험에도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정답률도 낮아요. 25번 문제 보면.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보세요. 읍면동 선관위를 포함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끝났어. 틀렸잖아요. 끝났단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 뒤에 여기 보시면 해야 한다가 있는데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 근데 만약에 이게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뒤에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쉽게 나와서 지금 할 말이 없긴 한데 뭐 이게 아니라고 할 때는 뒤에 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3, 4번은 그냥 보시고요. 3, 4번 중에 이 3번 보기 있지 않습니까? 3번 보기는
투표할 시간을 이제 거기 노동자가 고용된 사람이 내가 투표 좀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숫자 있죠? 선거 이전 7일부터 3일까지 공고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숫자도 의외로 바꿔서 많이 냅니다. 설마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 선거법에서는 설마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 제외하고는요, 어지간한 거는 다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9073이라는 숫자를 써서 고용주가 공고한다. 이 알려야 된다는 공고한다잖아요. 공고한다니까 9073에서 이렇게 제 강의 때 외우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한 수십 개 되거든요. 어떻게 외울 거야? 암기가 아주 특화되신 분 있죠? 암기를 위해서 태어나신 분, 내 인생이 암기다. 암기를 하면서 쾌락을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는 분 말고는 누가 암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많이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맥락이나 자기만의 암기법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쳐서 나중에는 나자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울 수 있는 방법도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험에도 많이 큰 힘을 발휘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은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유일한 문제가 아닌가.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의 사례형 문제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조문을 아예 안 건드린, 조문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문을 알아야 풀 수 있지만 조문만 가지고는 절대 손댈 수 없는 문제. 그렇지만 공부가 안 되어 있는 분은 이것도 많이 틀렸을 거야. 근데 공부가 좀 되어 있는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특히 이게 왜 쉬웠냐 하면 이 A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복이에요. 징역이 문제가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았어. 근데 사기죄야. 우리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관련해서는 제가 저 표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례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 카페에 보시면 제가 적중 분석해가지고 올려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약간의 용어만 다를 뿐이지 문제가 똑같아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만든 문제하고 똑같이 스타일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또 이번에는 희한하게 제가 좀 신기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맞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선거범위 아니잖아요. 사기죄, 절도죄 이런 죄는 선거범위라 하면 이제 대표적인 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를 말하는 거죠. 국민투표법도 위반이 해당되지만 선거범과 유사한 범죄도 있죠. 정치자금법 특히 45조와 49조 그런 범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 129조에서 132조라든지 그런 범죄들. 이제 그런 범죄가 아닌 범죄에는 일단 얘는 지금 피선거권 물어보는 거잖아요. 피선거권을 물어보니 선거권을 물어볼 때에는 집행유예는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피선거권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여기 안 나왔죠. 여기는 없는데 되게 중요한, 여기다 써볼까요? 실효가 돼야 된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공직선거법 조문에는 이 실효라는 말이 없습니다. 실효라는 그 용어만 있지 어디까지가 실효인지에 대해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특별히 다른 법에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효를 잘 모르거든요. 대충 넘어가면 몰라요. 그래서는 아마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 B도 보세요. 이 B도 실효되었다라고 됐기 때문에 다행이지, 실효되었다라는 말이 안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 겁니까? 문제에서 다행히 친절하게 줬잖아요.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었지만 안 줬을 경우를 대비해서 실효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된다. 제 교재에 다 실려져 있고요. 특히 이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라는 게.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을 받지 않습니까? 실형을 받으면 이제 벌금형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금고 이상을 받아가지고부터 이제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벌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3년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효가 얼마가 지나야 실효되는지가 나오거든요. 형은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실효가 되는데 이 집행유예는 그냥 그 기간이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실효가 된다라는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잘 보세요. 확정되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효가 됐니 안 됐는지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 어려운 복이에요. 답이 쉬워서 그렇지 이 문제를 조금 파고들면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 해설 자료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챙기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정확하게 못 풀었을 거야. 이렇게 한 달 전에 이제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징역 1년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이나 지났네? 2년이나 남았네?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실효가 안 되었을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만 할 겁니다. 이 문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효되었다. 이런 말이 없었으면 문제가 어려웠을 건데, 실효됐다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이제 징역 10월을 받았는데, 얼마가 지나야지 실효가 되는 거야?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문제 줬잖아요. 5년이 지나서 실효됐다라고.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 실효 잘 챙기세요. 그 다음에 이 C와 D는 우리가 너무 자주 나오는 아주 제가 강의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던 이제 국회법 166조이죠. 이 국회법 166조는 그겁니다. 원래 일반범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거범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범죄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딱 하나 빼고요. 딱 하나. 피선거권에만 빼고 피선거권 중에서 특히 벌금은 여기 벌금 나오죠? 어디 갔어? 벌금. 이 벌금 나오잖아. 벌금은 500만 원을 넘어가는 거를 빼고요. 500만 원이 안 됐을 때는 또 똑같아. 일반 범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벌금 가지고 선거권 제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피선거권도 제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벌금은 아예 선거권은 아예 고민할 것도 없고 피선거권은 금고가 돼야지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는 벌금이 500만 원만 넘어가면 마치 선거범인 것 마냥 강력하게 변신을 해버립니다. 됐나요? 그리고 참고로 얘는 금고형도 없습니다. 국회법 166조에서 금고 어쩌고 하면 다 틀린 말이에요. 문제 자체도 좀 잘못된 문제야. 금고도 없는데 정말 지엽적인 문제죠. 있지도 않은 범죄를 있다고 약간 아무리 트릭을 써도 그죠? 너무 좀 많이 나간 거지? 그러면 이제 국회법 166조는 벌금이나 징역이나 이런 게 나오겠지. 집행유예나. 징역이 나오든 집행유예가 나오든 다 선거범에 준해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처벌이다. 피선거권 제한할 때. 벌금은 500만 원 넘어갔을 때부터 제한을 한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한하는 표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마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 찾으시고요. 쉬웠다. 자, 또 갑니다. 3번도 아주 쉽죠.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는, 자. 당내 경선은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래 쉬워요. 이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있겠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9급인가요? 거기서도 그 17세라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고등학생이 17세가 이제 선거운동 못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니까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당내 경선에서는 당원들만을 대상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17세가 당원이 될 수 있나? 막 이렇게 의아하신 분이 있어요.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거지. 그게 정당법에 또 있거든요. 정당법 제 22조에 보면 나오는데, 그 정당법까지 선생님 알아야 돼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그 정당법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는 알지 말라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45조, 49조, 정당법 22조는 반드시 알아라. 특히 정당법 22조는 좀 세밀하게 알아둬라. 상세하게 파고들 수도 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는. 그 문제 빼고는 쉽단 말이에요. 오케이? 쉬워. 그래서 1번을 쭉 보시면은 이제 선출된 원래 이제 선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지? 같은 선거구간에는 등록될 수 없겠죠? 등록이 된다면 당내 경선 뭐로 합니까? 후보자로 될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건데 떨어져서 나올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선거구에 안 된다라는 말이지 다른 선거구는 됩니다. 물론 상도에는 좀 어긋날 수가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이 원칙은 안 되지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하거나 당적을 이탈했을 때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후보자로 나올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떨어진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두 명이 붙었는데 A하고 B가 얘가 됐어. 얘가 됐는데 얘가 나쁜 짓을 하거나 도저히 우리 당에서는 얘를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배신을 했거나 그래가지고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그만뒀거나 그랬을 때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얘만 남았잖아요. 그럼 얘가 떨어진 사람이지 얘가 너는 떨어졌으니까 우리 당은 이번에 후보를 안 내겠습니다. 그게 맞나 이 말입니다. 됐죠? 그렇게. 이번에는 보시면 되고 이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죠. 1종 1회 이것만 보시면 돼요. 1종 1회.
굳이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온다면 이 정당도 그 선거법에서는 이제 주어 가지고도 많이 건드리거든요. 지금까지는 안 나왔지만 충분히 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주어 가지고 건드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많이 건드려요. 그 다음에 정당이냐 후보자냐를 많이 건드려요. 왜냐면 정당이 발송한다니까. 그 경선 홍보물이잖아요. 경선 후보자가 작성을 했으니 경선 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문제 내면 여러분들 딱 넘어갈걸요? 오케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일 무난한 문제는 1종 1회를 낼 건데 정당을 후보자로 바꿔서도 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내공이 좀 이제 쌓이셔야 된다. 계속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비교해서 조문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뜯어보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얘는 보통 시험에서 안 나오는 게 나왔는데 뭐 안 나오는 조문이 뭐 안 나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통 시험을 쳐보면 저라도 아마 그렇게 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나왔던 조문 중에 아예 그걸로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문제 속에 이제 녹여들게 낼 수 있는데 그 조문이 아마 보통 아무리 안 나와도 한 4-5개 정도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조문을 낸단 말이에요. 그 바람직한 현상이죠. 아직까지 여러분 낼 거 많습니다. 지금 시험을 10몇 년 동안 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법도 물론 많이 개정되고 했지만 근데 어지간한 거 다 아닙니다. 아직 낼 거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내년 한 1월, 2월 정도에 기출이 안 된 조문, 그 다음에 판례 중에 조금 중요한데 아직까지 기출 안 된 것들, 제 책에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싸그리 모아가지고 막판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점수를 최소 5점에서 10점을 올려드리는 비법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미기출도 나온다니까, 이 시험에. 오케이.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인 게 기출이 한 번도 안 낸 거는 어렵게 안 나오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나 봐요. 많이 어렵게. 올해 시험도 여실 없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기출 안 된 조금 복잡하고 지엽적인 문제는 생각보다는 어렵게 안 나왔다. 그냥 이런 게 있네만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오케이. 갑니다.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 당내 경선에서 뭐 금품이나 공사에 약간 매수죠. 당내 경선과 관련한 매수예요, 매수. 그래서 그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저는 참 마음이 뭐 그렇습니다. 그 기출 문제 다 고민 많이 하시고 냈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좀 그렇지 않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내 경선에서 매수하는 게 되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의례적인 행위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할 수 없다라고 나왔을 때 의례적인 행위도 안 되냐 이 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오케이? 당내 경선에서 매수는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의례적인 행위도 하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는 이 조문을 이제 봤으니까 이해되시겠지만 만약에 처음 봤다. 그러면 어떻게든 맞춰내야 되겠지? 여러분들 공부한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의례적인 행위 어디서 많이 나왔나요? 딱 떠올라야 되는데 기부행위 공부하셨나요? 하시면 의례적 행위가 있습니다. 뭐죠?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에 두 번째로 등장을 하죠. 첫 번째가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죠. 그 다음이 의례적 행위죠. 의례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안 본다라는 겁니다. 의례적 행위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이 정도도 다 막아버리면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살아야 돼. 집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쵸? 그런 거는 된다라는. 4번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뭐 논할 필요도 없고 넘어갑니다. 4번은 그 해당 정당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 제기는. 자, 이 4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얘도 좀 쉬워요. 얘도 사실은 이 4번까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저기 내공이 없는 분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지엽적이다. 제가 그래서 이 표를 몇 번 기출이 됐으니 표를 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좀 어렵지만은 저의 나름대로 뭐 이상한 공식도 좀 알려드리면서 표를 그냥 다 외워라. 건드리잖아요, 이런 거. 오케이?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다.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당분간 이게 안 나오겠지. 그러면 다른 선거가 또 나오겠죠. 뭐 시도지사 선거라든지 뭐 지역구무 시도의원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 됐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엽적인데
이게 만약에 처음 출제됐다면 많이 틀렸을 건데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이미 많이 기출이 됐기 때문에 공부를 어지간히 많이 한 사람들은 절대 틀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2번 쉬운 이야기, 3번 쉬운 이야기, 4번 쉬운 이야기. 지금까지 다 기출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2, 3, 4의 정답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압박감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좀 공부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됐나요? 본인 위치를 잘 챙겨보시고, 제가 합격을 하신 분들이나 점수가 잘 나오신 분하고 지금 같이 비교해가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5번도 되게 쉽죠? 자, 5번에서 일단 이 정답이 아주 높은 이유가 4번 보기가 특히 쉬워요. 기출에 이미 한 2번 나왔고요. 기출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모든 강사분들이 다 얘를 아마 아주 강력히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답 찾기가 아주 쉽다. 근데 답을 떠나서 말입니다. 답은 그냥 그러면 되고, 우리가 이제, 답이 바로 이제 나머지를 잘 몰라도 4번이 확실하니까 4번을 체킹하면 뭐 그런 강심장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나머지가 확실히 맞았는데 4번이 틀렸네야 좀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나요? 그냥 잘 모르겠는데 4번이 맞겠지 하면은 내가 답을 체킹해 놓고도 계속 불안한 거야. 정답을 맞춰보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는 정답이 이제 이게 점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 별로 저는 좋지 않다. 정확하게 알고 푸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봤을 때 29세라는 말이 등장했죠. 29세, 여기 29세. 연령하고 장애인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뒤에 잠깐만. 뒤에 저기 3번에 보면은 장애인이 나오잖아요. 좀 이따 할게요. 장애인 조건 나왔죠. 그래서 연령하고 장애인 조건이 있는데 여기는 29세고 여기는 또 39세라는 게 나왔는데 자, 우선은 기탁금을 이제 낼 때, 납부할 때 기탁금은 여러분 금액도 다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선거별로 금액 있죠? 다 외워야 된다. 오케이. 특히 국회의원 선거는 쪼개진다. 비례하고 지역구가 원래는 같았다가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비례가 줄어들었다. 오케이. 같이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연령과 장애인이 있는데 연령은 29세와 39세로 구분하셔야 되고 납부할 때와 반환받을 때는 다르다. 납부할 때는 29세와 39세를 구별하셔야 되지만 다시 돌려받을 때는 39세 이야기만 하면 다는 아니고 이제 일정 부분을 또 플러스 인센티브를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 장애인도 마찬가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은 또 일정 부분 플러스 인센티브에서 인센티브란 물론 하여튼 플러스 가산을 받아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득표율에 상관없이 당선되면 무조건 다 돌려받는다. 득표율이 뭐 100분의 10밖에 안 됐다. 100분의 8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당선이 돼버렸다. 그러면 돌려받는다. 끝. 얘는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선거 비용 보전 받는 거하고도 같이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뭐 굳이 이번 잠깐 이야기하면 이제 100분의 10 이상 받으면 원래 반만 돌려받는데 얘는 39세 연령 조건을 충족했죠. 그래서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약간 플러스 인센티브 아까 가점을 받아가지고 전액을 다 어디 갔지? 전액을 돌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원래 반액만 받아야 되는데 연령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말이고 30일 이내에 반환한다라는 말. 예, 숫자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60일로 바꿔서 말입니다. 오케이. 이게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60일은 참고로 선거비용 보전 돌려줄 때 있지 않습니까? 60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제하시는 분은. 장애인 복지법 나왔죠?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은 원래 반만 원래 못 돌려받거든요. 못 돌려받는데 장애인 등록됐잖아. 그러니까 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공천에 떨어졌잖아요. 그랬을 때는 돌려줘야 되겠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사퇴했을 때는 네가 나간 거니까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후보자로 나가려고 했는데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거나 정당에 공천 심사를 넣었는데 안 됐어. 나는 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선거에 나가려고 기탁금을 냈는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판례. 6번도 되게 쉽죠?
뭐 선거운동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건 너무 뻔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은 이제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선거운동이 안 되지만 이 외국인도 뭐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될 수가 있다. 자, 공직선거법 15조 2항 3호라는 말이 이 지방선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올해 시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조문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같이 조문을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뭔 말이지? 앞에는 이해됐어.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 다른 게 있나? 의심병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시험에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랬을 때 조금 여러분들의 합격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게 뭔지도 알아요. 딱 보여. 조문을 한 몇십 번 봐보세요. 그냥 보인다니까, 이게. 저는 그 정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재수해서 또 1년을 날려버릴 생각 안 하실 거면.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또 1년을. 그 1년 기다려주면 합격시켜준답니까? 저는 최대한 단기간에 공부를 했을 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노력, 열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 절대 못 이깁니다. 지금 이 뭐 한 명 뽑는 시험도 아니잖아요. 여러 수십 명 뽑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잘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마인드로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또 정단법 22조 이름 나왔잖아요. 이게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정단법 아셔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정단법을 아셔야지 이게 확연히 와닿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몰라도 대충 감으로 풀 수 있지만 챙기시기 바라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이외의 정무직 공무원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또 물어볼 수 있어. 다음 시험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말고는 정무직 공무원이 누가 있지?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똑같이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또 내겠지, 시험에? 그럼 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에 정무직 공무원은 누가 있지? 그럼 걔는 선거운동 못하나? 지자체장이 있죠? 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3번은 너무 유명한 판례니까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 강의 시간에 저만의 약간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요? 정조지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정조지 조선의 가장 위대하니까 왕이 정조대왕이라는 말을 붙였지 않습니까? 대왕이라는 말 잘 안 붙이잖아요. 뭐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조대왕 아주 위대한 왕이다. 정조지, 조선의 가장 훌륭한 왕은 정조지라고 하면서 제가 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나왔잖아요.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됐나요? 정부 50% 이상 지분기관, 각종 조합, 지방공사공단. 그래서 지방공사 나왔죠? 지금 현행법상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조지 중에 가운데 있는 조라고 했잖아요. 지 중에 이 가운데 있는 조. 얘 둘은 임원이 아니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조는 직원도 못해. 옛날에는 다 못했는데 전부 다 풀려버려서 위헌 판결 받다가 결국 조문까지 개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것만 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예비군 중대장 이상 간부 이것도 뭐 하도 많이. 얘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될 게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3종 세트, 주중통, 주통주 뭐 어떻게 봐도 좋습니다. 3종 세트 제가 배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거 운동만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후보 제안은 안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입후보, 자, 또 얘기해.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 86도 있는데 조문에서 입후보 제안이고 얘는 선거운동 못하는 거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걸 못하는 행위야. 또 많이 나가면 266조에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우리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야. 이 문제 공무담임 제한까지 있거든요. 반드시 이 두 개는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면 얘하고도 비교하고 이 두 개를 다시 얘하고 비교하는 습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떡할까 해야지. 한 번만 정립 돼놓으면 다음에 안 틀릴 건데? 됐나요? 얘 둘을 구별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거야. 주중통이야. 중대장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장. 오케이. 그러면 됐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이 이거를 들으신다면은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마 아실, 이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강의를.
이런 식으로. 처음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요. 처음 기본 이론 강의할 때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조금 내공이 올랐다고 됐을 때는 좀 몰아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특히 문제풀이를 할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실력이 쑥쑥 자라나겠죠. 제 강의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7번도 이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총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이 올해에는 인터넷 언론, 그러니까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인터넷 언론과 관련된 내용만 나왔습니다. 뭐 얘도 아주 쉬워요. 그냥 제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안날로부터 30일, 뭐 여기 또 어디 갔어? 안날로부터 20일 이런 이야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튿날로부터 30일, 안날로부터 뭐 10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거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20일이라는 건 아예 틀린 답이고, 얘를 살짝 헷갈리게 낼 수도 있는데, 이 신청하는 것은 안날로부터 10일이지 나머지 조건은 없습니다. 이 신청과 불복 신청하고 또 구별하셔야 됩니다. 불복이 아니고 반론보도 신청하는 거하고 반론보도 청구하는 거하고. 됐나요? 반론보도라는 건 뭐죠? 자기가 어떤 뭐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일반적인 신문기사라든지 일반 방송이라든지 자기가 피해를 입은 거야. 피해를 입어서 얘를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뭐 이의신청이라고 이런 거는 그냥 잘못됐으니까 얘를 바로 고치는 게 안 나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론보도가 더 자기한테는 심각한 거죠. 자기가 피해를 받았으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 그런 문제다. 여기 반론보도 나오잖아, 지금 반론보도. 자, 12시간 나왔죠? 저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인터넷 언론사가 아니고 일반 언론사는 48시간 이내거든요. 그 12시간이다. 자, 이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지. 24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래서 외우셔라라고 했습니다. 반론보도 4번은 뭐 즉시 해야 되는 거고, 3일이란 말도 없습니다. 조문을 한 몇십 번 한번 보세요. 몇십 번도 필요 없어. 좀 약간 눈썰미 있는 분들은 한 5번만 조문을 계속 보시잖아요.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숫자가 없다는 걸 느껴질 거야. 마음속이 아니고 머릿속에. 마음도 느껴지고.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동물적인 반응. 왜 틀렸지라고 틀렸어. 근데 왜 틀렸지? 근데 틀렸어. 그 고수가 된 거야, 그때는. 왜?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맨날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는데 뭐 생각하고 가나요? 그냥 반자동으로 가잖아요. 뭐 또 심한 경우에는 좀 얘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술을 가음을 했습니다. 좀 가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잘 찾아가잖아, 어지간하면. 그거 똑같은 거야, 이게. 너무 많이 보다 보면 그냥 반자동으로 안다니까요. 계속 같은 말 너무 열을 올리는데. 자, 8번도 쉽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보시다가 이 4번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너무 기출에 다 나왔던 문제이고 다 맞는 이야기니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 나왔고요. 여기다 해야 되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 무효 통지가 나왔어.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 강의 시간에도 계속 말씀 많이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오죽하면 말입니다. 강의 시간은 강의 시간이고, 특강을 마련해가지고, 특강을. 제가 한 8월인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특강을 마련해서 아예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 2시간을 내리 강의한 적이, 제 강의 자료에도 지금 제 카페에도 공개가 돼 있어요. 지금도 강의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2시간을 그것만 했다니까요? 왜? 선거구, 지금 여기도 몇 문제, 이 출제하신 분이 있잖아요. 제 마음을 읽었는지, 이 올해에만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문제가, 한 문제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걸 잘 모르시는 분은 아마 다 틀렸을 거고, 그걸 아시는 분은 다 맞췄을 거야. 됐나요? 그렇게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정확하게 아는, 중요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입니까? 구시군 선관위입니다. 그 말은, 자, 우리가 선거구가 뭔 말이냐 또 알았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구 선거관리, 선거구 선거관리가 뭔 말이냐 하면, 이건 지금 강의할 시간 아니지만, 후보자 등록부터 당선인 결정까지 굵지막한,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의 시작과 끝을 다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게 선거구 선관위인데, 제가 아까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구시군 선관위가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등록을 구시군 선관위가 할 거 아닙니까? 선거구 선관위니까. 그러니까 등록이 됐잖아요. 근데 등록이 또 무효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등록 무효도 걔가 해야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 물어보느냐? 이 중앙선관위는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선거 소청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얘네들이 등장하거든요. 얘 등장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출제자는 얘를 왜 물어봤죠? 그 다른 조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선관위가 믹싱해서 나오다 보니 이 조문과 걔를 잘 구별해낼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선거구 선거관리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만 특강을 했지 않습니까? 얘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예전도 아니야. 불과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얘는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어가지고 물어본다고 했죠? 정당이냐? 후보자냐? 그거 물어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맵라인으로 보시면은 여기 지역구 또 나왔네요. 아까 좀 전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이 설치 주체가 아닙니다.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라고. 정당 주체가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없네요. 제일 대표적인 게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있죠?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실 때는 여기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면 이 연락소 막 나오잖아요. 특히 시도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구 국회의원도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세요. 대통령 선거 연락소 설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연락소, 시도지사 연락소, 참고로 자치구시원회장도 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답니다. 10번은 얘도 의외로 좀 틀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너무 쉬운데 왜 틀렸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기출에 조금 잘 안 나왔던 유형의 기출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는 없는데 회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 어떤 대외적으로 하는 건 안 되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는 되지 않나? 라는 착각. 됐나요?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지자체장이 광고 출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익 광고도 출연이 제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광고도, 그러니까 어떠한이란 말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말이야. 근데 또 그런 거 있어요. 당원 집회는 또 안 되는데 어떤 거는 또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 된다.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이 숫자. 25라는 숫자, 좀 특이한 숫자죠? 제가 외우라고 했죠? 얘는 외워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3번은 반상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이 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원래 못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한하는 거잖아요. 제한. 됐죠? (4번은) 보시고요. 4번은 뭐 굳이 이야기하면 이제 90일 이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너무 뻔한 이야기니까 90일 외웠느냐 아니었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숫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0일, 90일, 180일 그런 거 있죠. 30일 계속 외우라고 그 이야기. 1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제 숫자 물어보는 거죠. 이거 잘 출제 안 되는 파트인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냥 외워야 돼요 또. 자꾸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2번이 조금 어려워. 이 문제는 생각보다 좀 만만치 않은데 정답률은 꽤 높더라고요. 좀 특이하다 생각했습니다. 이 2번 보기가 좀 1번도 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공부를 2번이 이거 선거일 전 이게 선거기간 개시일 전하고 이렇게 헷갈리게 내가지고 그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나를 물어봤을 건데 아마도 내공이 많이 쌓이신 분들은 별도 정리를 했을 겁니다. 선거기간과 선거기간 개시일이요. 선거일 후 당선인 결정 후 이런 것처럼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오케이. 제가 스스로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말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내년 시험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 싹 다 정리해서 제가 강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 안 틀린다 이 말이야. 됐죠? 얘는 숫자만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숫자는 딱 맞잖아 지금. 오케이. 3번 당연한 이야기고 4번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여기 이의제기할 때는 선거구 선관위 거쳐가지고 그죠? 직근 상급 선관위. 12번도 얘는 정답률이 아마 가장 높은 문제 중에 하나지 않나. 나머지는 하나도 몰라도 여기 방문 판매라는 말이 나와요. 방문 판매, 방판이죠. 안 되죠. 방문 판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했죠. 제가 이거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에 나오는 방문 판매는 다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2번 보기
전체 면수의 100분의 10. 자, 우리가 이거 좀 보셔야 될 게 100분의 10이잖아요. 이 100분의 10 말고 선거 공약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정책 공약집. 자, 우리 공약집이 있잖아요. 그 정당 활동 규제에 보면 정책 공약집이 있어요. 걔하고도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선거 운동에서는 선거 공약서, 본 게임 들어갔을 때 하는 선거 공약서,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의 정책 공약집과 비교해서 보셔라. 이 면수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는 보세요. 제가 이런 거 제가 집에는 엄마가 부르면 항상 빨리 가라. 부르면 혼나니까 즉시 가라.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되게 호응이 좋던데요.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시던데. 오케이. 4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자,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통틀어서 가장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에 속합니다. 이 문제가. 저는 얘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거 비용은 있잖아요. 일단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 비용의 정의 있죠?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선거 비용이 뭐가 선거 비용인지. 특히 주체가 후보자의 뭐 형제라든지 형이라든지 후보자의 삼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후보자를 위해서 썼어. 후보자를 위해서 후보자의 형이니까 후보자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 비용에 포함이 되는지 또 혹은 잘못된 위법 행위를 해버렸네요.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네. 그 돈은 잘못된 돈은 선거 비용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거와 별개로 이 문제는 지금 이 디귿 있잖아. 나머지는 쉬워. 이 디귿이 다 기출에 나왔고 쉬운 거란 말이야. 근데 디귿이 왜 약간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다가왔냐고 하면 조문에 이게 그대로 없단 말이야. 조문을 보시면 제가 그래서 조문을 뜯어보는 연습을 해라 했잖아요. 됐나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조문을 찾아가야 돼. 그 해당 조문을 찾아가면 이게 있어요. 이게 기부행위로 안 보는 거거든. 자, 선거사무소 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를 주시. 자, 선거사무소 방문하는 사람한테 다과 말고 뭐야? 식사를 주면 또 안 돼요. 다과를 넘어서 가지고 막 김밥도 뭐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우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아니니까 기부행위가 일단 아니죠. 그게 기부행위가 아니니까 얘는 선거비용으로 본다 이 말이야. 됐나요? 만약에 이게 기부행위라고 칩시다. 기부행위라고 쳐도 그거는 선거비용입니다. 왜? 위법 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아니고. 그래 보시면 돼.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같이 다니는데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한테 같이 밥 사주는 거 있어요. 걔도 같이 보셔야 돼. 이 선거비용으로 보니 안 보니 할 때 같이 나와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이거하고 더불어서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한테 밥 사주는 거. 조문 잘 뜯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게 정답률이 높아요. 1번, 2번은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1번은 너무 쉽죠? 100분의 5, 그죠? 이게 비례대표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구분하라고 했죠? 100분의 5냐, 100분의 3이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3번, 얘는 준용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그대로 없단 말이야. 근데 제 강의를 들었다면 하나도 안 어렵죠? 제 문제도 몇 번 냈습니다, 이거를. 오케이? 준용한다. 제 사례형 문제도 있어, 사례. 저번 주에도 했었죠. 불과 2주 전에도. 1주 전인가요? 이 문제를 풀었다니까, 이 사례형으로 해가지고.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오케이.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던 복이야, 2번이. 근데도 잘 맞췄다라는 건 1, 3, 4가 맞으니까 2번이 뭔가 낯선이에서의 그의 향기가 느껴졌다. 뭐 이러면서 맞췄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내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이론 강의할 때는 제 교재에도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강의할 때도 설명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 문제화 안 돼도 답 찾는 건 별로 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요. 잔여 의석은 단수로 하고요. 단수가 같을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론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단수가 같을 때는 이제 득표수로 하고요. 득표수가 같을 때는 추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 중간 단계를 하나 빼먹었죠. 그래서 아주 조문의 지엽적인 부분인데 나름 원래 우리 시험 자체가 좀 지엽적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숫자 가지고 건드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기출이 안 나와서 그렇지. 좋은 문제다. 라는 생각. 15번은 쉽습니다. 얘는 무투표인데요. 좀 참신한 문제긴 하죠. 쉽지만 참신한 문제다. 무투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단 한 명이 나오더라도 투표를 해야 되겠죠? 오케이.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가진 그 무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안 할 수도 있다. 언제 안 하느냐? 자, 투표가 시작된 다음에도 안 할 수 있어요. 투표가 시작되기 전이면 당연히 안 하는 거고, 투표가, 자, 여기가 이제 투표, 여기가 개표야. 이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는 당연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그만둘 수 있는데, 투표가 끝난 이 시점, 투표가 다 끝나고 나서 개표까지 남아있는 이 시간 안에는 갑자기 누가 사망했거나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퇴했거나 그죠? 그랬을 때는 개표는 해야 한다. 투표가 다 끝난 시점에는 개표는 해야 한다. 그래서 사망한 사람이 최다 득표자다. 그때는 당선인은 없는 걸로 한다. 그래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까지 세트로 제가 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이제 한 명밖에 안 남았거나 얘는 또 지방의원이니까 지방의원은 뭐 중선거구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수를 못 넘었네? 그때 등록 마감이래. 아무리 등록 마감 시각에 못 넘었다 하더라도 당선인 결정은 언제 합니까? 당선인 결정 언제? 여기 보세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선거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등록 마감 시각이니까 마감이래가지고 그거 물어보는 거다. 뭐 그렇게. 4번은 뭐 너무 당연한 유명한 판례고요. 당연한 이야기. 이게 이제 많이 틀렸는데 이거하고 이 다음 문제인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이 시간도 많이 소비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자, 결국 여기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개표록, 집계록, 선거록 물어보는 거야. 제가 강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문제도 얼마나 많이 다뤘어요. 개표록은 뭐다? 그냥 개표하는 거야. 개표를 해가지고 자기가 당선인까지 결정하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개표만 하고 제일 대표적인 게 대통령 선거죠. 구시군 선관위에서 개표하지 않습니까? 개표한 구시군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 결정합니까? 아니죠. 중앙선관위가 하겠죠? 그러니까 개표한 결과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줘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한번 걸러주잖아요. 그게 뭐다? 시도선관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구시군 선관위가 개표를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선거록을 작성합니다. 왜? 작성해야 당선인을 결정하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시도별로 한번 집계를 해가지고 중앙으로 올려줘 하는 게 집계죠? 그거야.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겁니다. 아유.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왜 많이 틀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조문에다가 빈칸을 비워 놓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제 느낌에는 아마 이거를 보고 바로 답을 하지 않았나. 이 조문을 다 뜯어보고 답을 찾은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니까 뭐 선거록이네 뭐 이러면서 선거록 있지 문제. 중앙선관위네 이러면서 대통령 선거니까 중앙선관위 됐나요? 이 조문 정말 저는 잘 냈어요, 문제를. 쉽게 보고 푸는 애들 다 틀리라고.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출제자분들이, 이거 출제하신 분 좀 참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것만 잘 헤쳐나갈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관할 선거구 선관위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디다 줘야 돼? 그게 중앙선관위라니까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근데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뭐다? 시도선관위에 주는 거지. 구시군 선관위가 아까 제가 여기 쓴 거 이해하시죠? 시도선관위를 거쳐가지고 간다니까요? 오케이. 됐어. 그래, 관할 선거구 선관위는 뭐야, 여기서? 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중앙선관위가 되겠지? 오케이. 이게 문제가 참 잘 냈다. 라는 생각. 17번은 또 왜 틀렸느냐? 제가, 얘는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리냐. 이 187조 2항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이 187조 2항이 뭐지? 하면서 멘붕이 와서 틀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얘는 그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모른다고 쳐도, 중앙선관위가 결정을 시작한다. 이게 좀 틀렸잖아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얘는 모른다고 쳐도.
자, 결정 시정은 우리가 대통령 당선인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당선인을 중앙선관위 가는 경우가 있지만 국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있는데 이게 그 경우거든. 187조 2항이 걔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선인 결정, 아까 당선 무효 어디 갑니까? 관할 선거구 선관위 간다고 했죠? 오케이. 2번도 이게 그대로 이 조문에는 없어. 제가 그 싱크로율 보면 나와 있어. 그대로 나왔어, 문제가. 이 문제가 준용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천재지변 어떤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이러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봤을 때는 모든 선거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부터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까지 전부 다 준용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규정을요. 됐죠? 2번 읽어보시고 4번 있잖아요. 제가 이것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4번을 많이 답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얘가 처음 나왔잖아, 이 조문이. 그리고 옥수 길잖아. 그러니까 앞에가 왠지 맞아 보이거든? 설마 얘를 틀리게 했겠나? 생각이 들면서 4번으로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정답을. 오답으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거 나올 확률이 낮다고 했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제 강의 때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오기가 되게 어려운 이야기다. 그래서 대충 제가 설명은 했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라고.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그 이상 너무 깊이 있게는 알지 마라. 나올 확률이 낮다. 만약에 나온다면 틀리게는 안 나올 거다. 딱 그대로 나왔잖아요. 틀리게 안 나왔잖아. 얘를 틀리게 내기가 되게 어렵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특이할 점은 이제 한번 나왔으니 틀리게 낼 가능성도 약간은 있지만 저는 다시 나올 확률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원래 잘 안 나오는 조문이야. 됐나요? 예의를 갖춰가지고 틀리게는 안 낸 거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를 틀리게 낼 건지 감이 오잖아요. 얘는 누가 봐도 딱 틀리게 내면 냈잖아, 지금. 제가 맨날 강조하는 선거구 선관위 그 부분이잖아요. 오케이. 18번부터는 또,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1번은 너무 자주 나온 판례니까 제가 할 것도 없고요. 2번,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그 다음에, 2번이 1년 번호를 떼지 않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1년 번호 지금 떼지 않고 지금 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선거권을 침해한다면 1년 번호는 떼야 되겠지. 지금 안 떼고 주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안 떼고 준다고 뭐 말도 많고 하는데, 현행법상 그걸 하고 있잖아요? 3번, 당연한 이야기. 4번, 6시.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문제됐다면 시간이 바뀌었겠지.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아마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없다고 하면 이 문제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판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막 모든 판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처음 보는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판례 지식과 조문에 근거해가지고 현행법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얘는 맞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부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외울 게 많은데 판례 다 외우다가 나자빠집니다, 나중에. 19번도 뭐 쉬워요. 1번은 뭐 60일 이내 결정 당연한 이야기고 또 나왔잖아. 봐요. 지금 이거 지금 봐봐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잖아. 이게 봐. 지금 몇 번 나온지 모르겠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인데 중앙선관위원장. 자,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를 누구를 삼아야 돼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이 말만 지금 세 번째 나왔잖아, 지금. 됐나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죠? 그게 누구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이 조문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선거구 선거관리를 봐야 돼. 앞에 총칙이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연계해서 보셔야 돼. 제가 그래서 특강 때 연계해서 보는 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 시험을 제가 장담하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시험에서 최소 한두 문제 이상에 반드시 걸쳐서 나올 겁니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선거구 선거관리는요. 나머지는 보세요. 4번은 한 번도 안 나온 유형의 이제 미기출 조문인데요. 봐. 되게 어렵게 막 써놨잖아. 근데 얘를 건들지는 않잖아요. 너무 지역적으로. 왜? 그 최소한의 예의지. 얘를 막 건드려서 냈다가는 이 문제 정답률이 많이 낮을 겁니다. 물론 뭐 다 같이 한 문제씩 틀리니까 크게 타격은 없겠지만 출제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존의 기출에 나왔던 거를 꼬아서 내는 거지 한 번도 안 나왔던 지문은 가급적 잘 너무 말장난같이 꼬아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최소한 한 번은 출제가 돼야지만이 말장난을 심하게 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단 이번 시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20번. 20번은 얘도 쉬워요. 보시면은 당선 무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1번은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보시면 되고 2번에 회계 책임자가 잘못해가지고 당선 무효됐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었죠.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당선 무효가 됐는데 그게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 말이야. 왜? 내 잘못이 맞다 이 말입니다. 얘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책임을 지지? 네가 회계 책임자를 선임했으니까. 가만히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회계 책임자가? 오케이. 그 이야기. 자, 이거는 뭐 많이 유명한 판례죠. 1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죠. 오케이.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일반 범위는 1년 이상의 징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챙기시면 될 것 같고. 현행법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환받아야 되겠죠? 당선 무효됐잖아요? 그 반환받는 게 이제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우리가 선거 비용이나 기타금은 국가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당선이 무효가 됐어. 그럼 다시 돌려받아야지. 그게 공영제에 위반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 이 문제가 또 많이 틀렸는데 이 문제만 하고 나머지도 조금 쉽게 갈게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만 이것도 봐요. 사실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야, 이 문제도. 자, 우리가 263조에서 이거 제가 나온다고 몇 번이나 앞에 문제도 좀 나왔잖아, 지금. 이 문제도 이거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 문제도. 근데 얘는 또 나왔잖아요, 지금. 자, 여기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말이 나왔고 선거 사무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선거 사무장이 263조도 265조도 선거 사무장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등이라고 한다는 말은 선거 사무장도 해당되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후보자의 배우자라든지 회계 책임자라든지 얘네들 잘못으로 인해서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됐는데 기타금을 반환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당선 무효가 되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당선 무효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 해설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안 돼요. 얘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얘만 처벌받지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안 된단 말입니다. 당선 무효가 안 되니까 반환받은 기타금을 왜 반환합니까? 그 예외적인 사유 제가 다 외우라고 했잖아요. 표를 통해서 외우셔야 된다.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했습니까? 됐고. 이번은 이 마지막 모의고사 제가 거기에도 공무단위 문제를 실었는데요.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근데 이 공무단위는 잘 안 나오는 주제인데 요즘에 좀 핫해서 그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3조, 60조, 86조와 더불어서 공무단위 266조도 같이 공부하셔라. 사립학교, 교원, 조교수가 포함되죠. 정교수, 조교수, 총장, 학장 다 포함되죠. 국립대는 여기에는 포함 안 되지만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국립대는 사립학교도 안 되는데 국립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단임을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또 공무단임 제한에는 선거법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49조도 해당이 된다. 제가 그래서 정치자금법 49조 외우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됐나요? 얘는 마찬가지. 얘는 제가 강의 시간에 제가 사례를 많이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이제 입후보하기 위해서 이제 사직했는데 자기가 떨어졌어. 근데 다시 자기 나오는 선거로 또 들어가서 양심 없이 하려고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딱 그 사례잖아, 지금. 제가 제 사례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제가 조문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 참여한까지 이야기하면서까지 그대로 나왔죠? 4번은 너무 쉬운 이야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22번도 쉬운 문제예요. 막 엄청 길게 나와 있지만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1번 기억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요. 제 마지막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시험 났어. 3월이 아니고 9월달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미연은 우리가 점자형 선거 공보 있잖아요. 저는 이거 대국방이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대국방 해가지고 이 대국방은 점자형 선거 공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법에. 그게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합니까? 침해하면 법이 바뀌었겠죠? 오케이. 이것은 지금까지 기출이 안 나왔던 건데 상식적으로 누구나 이건 아마 책에 어느 교재에도 안 실려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다 실어버리면 책이 지금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됐죠? 얘는 중학생도 아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나왔을 때 처음에 상식선에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냥 4번은 제가 하도 강조를 많이 했던 QR코드하고 바코드 문제죠. 오케이.
지금 부정선거 조정하는 거하고 이제 맞물려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 시간에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고요. 23번은 나머지는 되게 쉬운데요. 1번도 너무 선거운동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전에 2017년인가요? 출제된 이후로 다시 안 나왔던 스타일인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예전에 나왔던 판례도 다시 또 나올 수 있구나.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이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렇지만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케이. 2번은 뭐 당연한 이야기. 3번도 우리가 이제 180일이 120일로 바뀌게 된 그거죠.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대폭 받고. 4번은 작년에 나왔어. 이게 참 희한하죠. 작년에 나왔던 걸 또 냈어. 이야, 이거는 뭡니까? 작년 기출을 등한시하지 마라라는 말 같습니다. 지금 현행 기준에 이게 안 맞거든요. 이 착용이란 말이 이제 안 써요. 근데 또 냈어, 그 판례를. 이야, 알겠죠? 기출은 정말 중요하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느낌. 24번은 쉽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타격감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 4번 보기를 보시면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다시 할 것처럼 보이지만 투표를 못했어. 자기가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잘 나오겠지. 특이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딱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이 3번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기국투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기국투표. 기국투표는 선거일에만 할 수 있는 거지, 돌아왔다고 해서 사전투표소에서는 내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렸어. 근데 이거 제 교재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 전면적으로 다루는 교재도 아마 잘 없지 싶은데요. 이 판례를 통해서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판례를 안 보셔도 제가 이거 청각장애인, 여기 한국수어, 이거를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강의 시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게 위헌 판결을 받아서 바뀐 게 아니고, 그 당시로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유명한 영화도 있죠.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그렇지만 그때는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거법에서 조문 가지고 장난칠 때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해야 한다. 얘는 해야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니까. 법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거. 얘는 헌재 판결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해야 한다. 틀렸잖아. 할 수 있다는데. 얘는 좀 특이한데, 얘도 할 수 있다야. 얘도 해야 한다. 됐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4번도 이 문제가 좀 틀린 이유가 1번하고 3번도 좀 헷갈리지만 4번도 꼼꼼히 안 보신 분들은 헷갈릴 거야. 이게 기출에 나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예전에는 이걸 건드렸겠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만 달달달 배우는 애들은 또 못 푸는 거야, 이 문제를. 조문을 뜯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됐나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2번을 명확하게 아는 분들은 맞췄겠지? 강의 시간에 어지간한 강사분들이 다 강조를 많이 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해설 강의가 끝났고요. 최대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했고, 조금 빨리 넘어간 부분은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해설이 굳이 필요 없는 부분, 제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출 연계성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 연계성과 정답률을 잘 보시고요. 특히 기출 연계성. 예전에 기출에 얼마만큼 싱크율이 있는지 꼭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거를 토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가 이제 올해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 특강만 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제 강의 아직 안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으로를 통해서라도 꼭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11월부터 시작하는 제 나머지 강의에 대해서 계속 아마 특강 형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 강의를 들으셔도 제가 장담합니다. 한두 문제는 제가 점수를 더 끌어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저 천리안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테니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년 7급 선거 행정직 2차 시험 문제 공직선거법 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